하와이 제미니 북천문대의 최신 관측 결과는 새눈 아틀라스 미스터리를 더욱 심오하게 만드는 사실을 밝혀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성간 여행자가 우주 공간을 홀로 여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작은 물체들이 주체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궤도는 새눈 아틀라스 자체에 놀라울 정도로 근접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들은 광학 왜곡이나 렌즈 아티팩트로 인한 희미한 얼룩이 아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세계 사이의 공허를 함께 이동하는 개별적이고 확인된 광점들이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극도의 신중함을 기한다. 먼저 모든 평범한 설명을 모두 검토한다. 이 동반체들이 단순히 파편일 수 있을까? 접근 과정에서 태양열이 증가하며 주핵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일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점은 바로 이것이다. 분열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분산 패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파편 흔적, 불규칙한 회전 운동을 볼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한 것은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움직임이 불안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번스는 세계의 아이 아틀라스와 함께 이동하는 여러 개의 빛나는 점들을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나이트 몽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독일 관측자는 주 전체에 대해 놀라운 정밀도를 유지하는 여러 개의 뚜렷한 궤적을 식별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 알렉산더 플룸은 자신의 기록물 30초 지점에서 똑같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녹색 섬광, 주체와 분명히 분리된 확산된 빛으로 카메라 오작동이 아닌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녹색 발광은 이 수수께끼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혜성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자, 특히 C2가 자외선 태양광 아래에서 형광을 내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칠레 초대형 망원경의 분광 분석 결과 세 번째 아틀라스는 이러한 탄소 사슬이 극도로 고갈된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구조물로 본질적으로 얼어붙은 얼음과 느슨하게 결합된 먼지 입자로 이루어진 더러운 눈덩이에 불과하며 태양열이나 중력 스트레스 아래에서 쉽게 분해됩니다. 시속 16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는 속이 빈 혜성은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오래전에 분해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혜성은 완전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초 발생한 코로나 질량 방출 CME까지 견뎌냈습니다. 이는 전하를 띤 태양 플라즈마의 직접적인 충돌로 당연히 혜성을 조각조각 내버렸어야 할 상황이었죠. 그 내부 구조와 놀라운 회복력은 우리가 수세기 동안 의존해 온 일반적인 열역학 법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이 빈 특성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면? 만약 물체가 자연적으로 응집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작되었다면 내부를 비우는 것은 완벽한 공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질량을 극적으로 줄이면서 민감한 내부 구성 요소를 방사선과 충격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회전하는 물체들이 결코 달성하지 못하는 회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만약 건설 재료가 우리 주기율표를 벗어난 희귀 원소나 화합물이라면 중력 신호가 예상보다 훨씬 약하게 감지되는 이유를 우아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는 기술적 기원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자연현상과 인공현상을 구분하는 우리의 경직된 정의가 근본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우주 자체의 속삭임이다. 나사의 닐 제럴드 스위프트 관측소는 이 수수께끼에 또 다른 의문점을 추가했다. 3I 아틀라스는 기존 혜성들이 완전히 휴면 상태여야 할 거리에서 활발히 수증기를 방출하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3,000문단 거리에서 초당 약 88파운드,
약 40kg의 물이 측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성은 태양열에 훨씬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가스 방출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방문자는 왜 접근 초기 단계에서 물을 방출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방출 속도가 왜 이렇게 불안할 정도로 일관되게 유지될까요? 그 함의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내부 구조가 중공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다공성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적 없는 방식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쌍둥이 자리 궤도선 촬영 이미지는 여전히 여러 개의 작은 동반체들이 마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조직 원리에 의해 인도되는 듯한 동기화된 편대를 이루며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이들이 자연적으로 분리된 파편이라면 파편으로서는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파편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의도적인 조율을 통해 함께 이동하는 독립된 개체들을 관측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간 파편 역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행동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주해야 할 진정으로 불편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만약 이 동반 천체들이 정말로 세계의 눈동자 아틀라스와 함께 이동하는 동반체라면 우리가 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해성이 아니라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의도적인 성간 편대를 이루며 이동하는 호송대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리학자로서 저의 본능은 선정적인 결론을 거부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과학사의 연구자이기도 하다. 갈릴러는 한때 목성을 공전하는 위성들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확립된 학설에 따르면 그 위성들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첫 집단적 반응은 전면적인 부정이었다. 두 번째 반응은 더 느리게 나타났으며 그것은 깊은 경이로움이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반응 사이에 좁고 불편한 공간에 매달려 있다. 공식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눈에 띄는 침묵 역시 마찬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나사, 유럽 우주국, 심지어 중국의 태닌, 티안웬, 임무까지도 최근 화성에 근접한 세 개의 아이아틀라를 관측하며 고해상도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학적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망원경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정보 전달 경로는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역사적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오umu아마우아가 우리 태양계에 진입했을 때 특정 분광 분석과 레이더 측정 결과는 수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보리소프가 도착했을 때도 우리는 똑같은 지연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지금 세이 아틀라스가 화성을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역사는 불안할 정도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는 듯하다. 즉각적인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현대의 침묵 자체가 일종의 신호가 됩니다. 눈에 띄는 부재로 전달되는 메시지인 셈이죠. 지연이 순전히 관료적 원인, 정부 셧다운, 장비 보정 문제, 혹은 공개 전 특별한 데이터에 대한 기관의 신중한 검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의 일치는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항성간 방문자가 자연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기대를 도전할 때마다 정보 흐름은 마치 밸브가 서서히 닫히듯 신비롭게 조여집니다. 평생을 과학에 바친 사람으로서 이는 전통적 의미의 음모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이해 가능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대중의 오해를 두려워하는 마음, 조기 추측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기존 틀에 편안히 들어맞지 않는 진정으로 특별한 무엇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호기심의 경계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과학은 진보할 수 없다. 이 물체가 결국 자연적 기원임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며
심오한 교훈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이지 않다면, 우리의 관측이 더 중대한 무언가로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천문학 그 자체를 초월하여 광활한 우주 무대에서 우리가 진정 홀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닿는 발견을 우연히 마주한 셈이다. 로에가 지적했듯 통계적으로도 10년에 한 번씩 이 정도 규모의 물체를 우리 태양계로 무작위 우연으로 운반할 만큼 충분한 암석 물질이 성간 공간을 표류하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 확률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걸쳐 기록된 알려진 우주 물질의 양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수학 자체가 여기서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인 무언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원리에 의해 조직된 무언가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 심오한 질문을 던져보라. 만약 사만 아틀라스가 진정으로 편대를 이루며 이동하는 여러 동반 천체를 지니고 있다면, 만약 이 동반자들이 단순한 파편이 아니라 조율된 여행자라면, 그 현실은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인류가 탐험가이며 우리가 우주 어둠 속으로 탐사 도구를 던져 다른 존재를 찾는 주체라고 가정해왔다. 하지만 진실이 더 깊이 숨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사실 관찰되는 존재라면? 우리가 마침내 충분히 정교한 기술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가 줄곧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준다면? 이론 물리학자로서 나는 이 가능성을 부정이나 두려움을 요구하는 신념의 위기로 보지 않는다. 나는 이를 과학 자체의 틀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라는 초대장으로 본다. 모든 이상 현상은 그 기이함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지닌다. 모든 불규칙성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질문을 나타낸다. 곧 사만성 산 옌싱은 우리 태양의 압도적인 눈부심 뒤로 사라져 일시적으로 관측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러나 12월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세계는 망원경을 재정렬하고 데이터 시스템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대륙에 걸쳐 있는 관측소들로부터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극히 운이 좋다면 우리가 논의했던 그 제도적 침묵이 마침내 깨질 것이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과학이 역사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해온 일을 해야 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는 동안 우리는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의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락한 가정을 뒤흔드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주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기존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을 의무가 전혀 없다. 그저 그 자체일 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신비로운 녹색 흔적을 남기며 가장 위대한 발견은 결코 편리한 해답과 함께 포장되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 발견들은 인간 이해의 경계를 넓히는 더 나은, 더 심오한 질문들을 안고 찾아온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세계의 눈 아틀라스가 먼 행성계에서 찢겨나온 외계 지질학의 파편이든 별들 사이의 공허를 가로질러 의도적으로 보내진 외계 사고의 파편이든 그것은 동일한 소중한 선물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주의 신비 앞에 서 있는 초심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기회를.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대화의 참여자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할 기회를 선사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시공간 무대를 가로지르는 천체들의 우아한 움직임으로 기록된 대화 말이다.